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손관승입니다. 중부 독일에 있는 바이마르는 인구가 6만 5천 명에 불과한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과거 동서독 분단 기간 동안에는 동독의 영토에 속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름이죠. 그런데 이곳은 통일 이후에 가장 인기 방문 지역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 헤겔, 피테 같은 저명한 사상가, 위대한 작곡가 바하와 프란츠 리스트, 그리고 루카스 크라나흐와 바실리 칸딘스키, 파울 끌레 같은 예술가들도 바로 이 도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바이마르를 빛냈지만 그 가운데 최고는 괴테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1775년 11월 7일 괴테가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인구라고 해봐야 고작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괴테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럽 최고의 인기 작가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토록 유명하고 또 전도 유명하던 괴테가 왜 작고도 보잘것없는 바이마르에 온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18살 막 성인이 돼서 작센 바이마르 아이젠하워 공국의 군주로 취임한 칼 아우구스트의 초청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럽 각국의 젊은 왕자와 귀족들 사이에서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교양 여행이 유행하였고요. 그 여행의 길목에서 유능한 인물을 찾아내서 인재로 등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칼 아우구스트는 파리로 여행 가던 도중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괴테를 만난 뒤 그의 정신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아우구스트 대공이 군주로 취임한 이후에 최초로 결제한 서류가 바로 괴테의 초빙이었습니다. 이 젊은 군주는 비록 자기 나라 국토는 작지만 가장 멋진 문화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괴테와 아우구스트 대공의 만남은 독일과 인류 문화사에서 빅뱅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대, 또 다른 사람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괴테는 담배와 개가 짖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주인 아우구스트 대공은 그 두 가지를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트 대공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괴테는 26살에 처음 바이마르에 발을 들여놓은 뒤 83살의 나이로 숨질 때까지 무려 56년의 긴 세월을 바이마르에서 봉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칼 아우구스트의 어머니인 안나 아말리아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면서 대신 섭정을 하는 동안 바이마르를 뮤젠호프, 즉 뮤즈의 궁전으로 키우기로 하고 당대의 최고 지성이었던 빌란트라는 사람을 가정교사로 영입했습니다. 누구보다 꿈의 폐활량이 컸던 여장부였던 것이죠. 독일과 유럽의 인류 문화인사 초빙의 중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은 아름다운 실내 양식으로 유명하며 바이마르의 문화 융성을 상징하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괴테가 처음부터 작은 도시 바이마르에 적응할 수 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불과한 문학 청년을 바이마르 공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던 추미런 위원으로 괴테를 발탁하자 즉각 핵심 관료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관료 세력의 대표였던 프리드리히 폰 프리츠는 국가의 요직에 괴테를 임명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긴 상소문을 올리며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젊은 군주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천재를 자신의 특출한 재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그 재능을 썩히는 일이요. 괴테는 젊은 군주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10년 동안 핵심 요직에 일하다가 번아웃이 되어서 이탈리아 여행을 감행하고 무려 1년 9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그 기간을 유급 휴가로 인정해줬습니다. 바이마르 돌아온 후 공직에서 벗어나 문학 활동과
예술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 이도 군주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가였지만 글을 써서 살기란 그때나 지금이나 무척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칼 아우구스트 대공은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는 괴테의 집을 사주는 등 언제나 괴테의 후견인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괴테는 군주의 후의를 다른 방식으로 갚았습니다. 로마 여행에서 얻은 안목과 자료를 바탕으로 괴테는 바이마르를 북유럽의 로마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괴테의 명성에 힘입어서 저명 인사와 천재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바이마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2명 가운데 1명은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였습니다. 1799년 실러는 예나 대학의 교수라는 안락한 자리와 명예를 박차고 앞길이 순탄하지 않은 바이마르로 온 것이죠.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이곳에서는 고전주의가 만개하게 됩니다. 실러 역시 죽을 때까지 바이마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화 강국으로서 독일의 신화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훗날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는 바이마르 헌법의 제정식이 바로 이 도시에서 선포되게 됩니다. 1인자와 2인자의 관계가 이렇게 해피엔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Good leadership, good fellowship의 매우 좋은 예입니다. 혹시 독일에 출장을 가시게 되면 잠시라도 짬을 내서 바이마르에 들러 리더십에 대해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의 명물인 튀링겐 소세지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